어디 증권사 대표라는 그 명함을 내세우면서 신뢰감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나 졸리 씨 또는 손흥민 씨, 투자로 유명해진 개그맨인 황현희 씨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리딩방이 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는 나오는 사람도 하는 이런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곳으로 좀 초대를 해주는데요. 이 채팅방에서는 매일매일 오늘의 2026년 2월 6일 오늘의 추천 급등주라는 식으로 종목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었네요. 성투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파이팅 넘치는 그런 문구들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본질은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받고 싶은 사람 또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함으로써 사기를 하는 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씩 본가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 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메신저 톡방이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아침마다 그냥 출석 체크하는 방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관리가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딩방 운영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누구나 투자 조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투자 자문업자, 즉 정식 투자 자문업자가 있고요.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면요. 자본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최소 1억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유사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해도 지금 등록을 할 수 있고 당장 영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될 뿐더러 운용 전문 인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이나 범죄 이력, 도덕성 이런 걸 또 별도로 따지진 않거든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여서 앵커님께서도 지금 신고서 마련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수리가 되면 바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정말요? 저도 신고서를 내고 이게 허가가 떨어지면 투자 자문,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진입 요건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적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거의 1년에 지금 2,000건씩 신고가 수리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든지 지금 업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소한 신고된 업체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파인이라고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이 있어요. 여기서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인지 정식 투자 자문 업체인지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파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신고된 업체인지 이 파인에서 확인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신고가 된 업체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는 모든 투자 자문이나 조언은 다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처럼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단체 대화방처럼 쌍방향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아, 대화를 하는 건 불법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1:1 개별 상담은 특히 더 불법입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별 회원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투자 일임 행위도 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계좌 비밀번호를 달라라고 해서 직접 매매를 대행한다라든지 또는 운영자의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라, 내가 돈을 굴려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거 전부 다
불법이고요. 셋째로 최소 수익률 보장, 손실 시 전액 보장처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전부 불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법 리딩방이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개인적인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하는 경우에 1대1 대화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조건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불법 투자 리딩방의 수법이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에 투자 리딩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 타겟층이 중년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중년층인데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수법이 활용된다고 해요.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사실 피해자들 중에 중년층이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버는 생애소득 자체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특히 은퇴를 할 시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 시드머니를 불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공부, 또 투자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드머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년층,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많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노리고 타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유명인 사칭 사기입니다. 정말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가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혹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대중적인 신뢰도가 되게 높은 경제학 교수라든지 잘 알려진 유명 투자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이끌어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AI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경찰 조사를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유명 그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전 완벽하게 도용을 해서 매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투자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 발전이 된 건가요?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기들이 막 춤추는 그런 영상들 인스타그램 릴스에 요즘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처럼 강의 영상 역시 특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강의 영상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목소리만 더딥힌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변조를 해서 7시마다 라이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랑 친밀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일 강의에 대한 복습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정보도 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쌓인 상태인데 여기서 주력 프로젝트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주력 프로젝트요? 네. 외국인과 정부 기관들이 세력을 만들게 되었다. 작년에는 400%가량의 수익을 냈었는데 올해는 8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면서 이 주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람잡이들이 나타나요. 작년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올해는 꼭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공범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거의 90%가 공범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밴드 외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가 행렬이고 외건이 마차인데 달리는 마차를 보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쫓아가게 되는 심리를 활용한 겁니다. 남들이 막 800% 번다라고 하니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마차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더블 프로젝트, 트리플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력 프로젝트에 3억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더블 트리플은 6억, 9억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와 불법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주가 그래프를 막 빨간색으로 엄청 띄워줘요. 근데 실제로 그 앱이나 사이트가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증권사의 어플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막 3억 원이 12억 원 되어 있고 6억 원이 100억 원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계속 돈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빼봐야지 싶잖아요. 그렇죠. 집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출금을 해봐야지 싶은데 출금을 하려면 또 보증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억이 있는데 3억 정도 보증금 내야 된다라고 하면 97억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또 내요.
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세금 명목으로 1억 원 더 내라라고 하고요. 또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이렇게 피해자가 돈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낼 돈이 없어지고 나서야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수법들 지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서 바람잡이들도 같이 동원이 돼서 공범들이 치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선 사례에서 본 건 무료 리딩방이긴 했지만 유료로 진행되는 투자 리딩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내고 입장을 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미 정보 제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습니다. 네, 혹시 환불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환불을 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 같은 것들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이어서 아예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업체가 설정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 약관규제법 위반이니까 만약에 업체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한다라고 하면 금융소비자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리딩방이다 보니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불법 리딩방. 그러니까 사실 말이 투자를 위한 방이지 사실적으로는 이거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100% 사기라고 봐야죠.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사기 피해가 인지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추가 송금을 중단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계속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에는 송금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112로 빠르게 뛰어가셔야 됩니다. 112가 아니라 경찰서로 빠르게 뛰어가셔야 됩니다. 보통은 112에 전화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112에 전화하면 지구대가 받거든요. 근데 보통 지구대 정도의 이급에서는 수사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고소장을 작성하라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최대한 입금한 계좌 정보라든지 리딩방 주소라든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내가 지금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고소장에 바로 첨부할 수 있을 만큼 캡처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일단 있는 자료로 최대한 빨리 고소장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본격적으로 좀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계좌 송금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대방이 제시했던 가짜 수익률 자료 하나로 모으셔서 좀 일자별로 정리를 차곡차곡 잘 하셔서 고소장을 좀 보충하는 것이 좋고, 또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상대방에게 해당 업체에 욕설을 하거나 무욕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쵸.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욕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피해자의 계좌 정보, 집 주소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개인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군요. 네,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주소를 물어보는데 독도 주소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이런 식으로 약을 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피해자의 집 주소로 짜장면을 200그릇을 배달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런 2차, 3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대화방에 계속 초대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등도 있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캄보디아에 있는 정말 큰 범죄 조직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건들면 안 되고 정말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 투자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이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업체를 운영 중인 B씨. 지인 모임에서 자신을 사모펀드 대표라고 소개하는 D씨를 만났습니다. D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X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면서 3억 원의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이후 실제로 해당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상장과 동시에 3개월간 출금이 제한됐습니다. 출금 제한이 해제된 뒤에는 코인 가격이 급락했고요. 결국 B씨는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 경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 제공이 시작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출금 제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를 단순 투자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기라고 봐야 할까요? 가상자산이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례의 경우에 3개월간 출금 제한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조건이 핵심적인 기망의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 대응해서 좀 매도를 할 기회를 전혀 주지도 않았고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뿐더러 자신들의 물량을 처분해서 이득을 좀 보려는 의도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처분 행위, 기망, 착오,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인을 상장했다라고 한다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시세 조종 행위 또는 물량을 던지는 던지기 행위 등이 좀 횡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본인이 돈을 송금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송치를 해주지 않는다라든지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사기꾼들이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셔야 그나마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사례에서는 상장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상장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좀 안전하게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는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안 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해야겠다, 굳이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장래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같은 것을 반드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상장이 무산될 경우 환불은 해줄 건지, 담보 제공은 해줄 건지, 또 발행사의 재무 상태 공개 등이 구체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속된 상장 확정이라는 말,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 상장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고 발행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확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업체 측에서 상장 예정 확인서 같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해당 거래소에 반드시 직접 문의를 하셔서 이런 코인이 상장될 예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입금을 하게 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추적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요즘 P2P 거래라고 해서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처음 들어간 코인 지갑, 개인 지갑은 추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앵커님한테 보내드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후에 피해를 당했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수사 과정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유만으로 그것도 가상화폐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도 여러분의 투자 피해금을 회수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친구가 네. 이제 주식만으로는 안 돼, 코인 투자를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만 좀 해볼까라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네. 아,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저처럼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만큼은 좀 꼭 주의하셔라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반드시 상장된 그리고 공인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네. 상장된 코인 사셨죠? 상장은 돼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정보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아, 이거 한번 사봐라고 해서 샀는데 제가 지금 그 친구랑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된 코인 정도면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게 백서예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네. 이 백서가 한마디로 코인의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코인을 얼마나 발행을 할 것인지, 배분 비율과 상장 계획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무조건 오른다, 이거 대박 수익 보장이다, 이런 문구, 마케팅 문구만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그리고 유명 코인의 백서를 복제를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문 용어가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짜깁기를 한 느낌이 좀 난다,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고요. 또 특히 매달 수익 20% 약속, 이런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의 문구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특성상 원금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애초에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 원금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오늘 대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적금을 쌓아두는 게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원금을 회수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원금을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호사로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정말 열심히 수사를 또 해주시고 요즘에 인터폴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수뇌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사는 사후적인 것이고 또 회생 방법으로는 사기꾼이 잡힌 이후에 합의금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계좌 지급 정지를 시켜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돈을 나눠 갖는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 말고도 금융감독원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유료 리딩방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불을 좀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같이 오거든요. 정말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또 대출도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꼭 신중하게 투자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과 관련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정보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제안하는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은 정보가 아닌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내드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후에 피해를 당했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수사 과정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유만으로, 그것도 가상화폐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도 여러분의 투자 피해금을 회수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주식만으로는 안 돼. 코인 투자를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소액만 좀 해볼까라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네. 아,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저처럼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네. 계실 텐데 이것만큼은 좀 꼭 주의하셔라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반드시 상장된 그리고 공인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네. 상장된 코인 사셨죠? 상장은 돼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정보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이거 한번 사봐라고 해서 샀는데 제가 지금 그 친구랑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된 코인 정도면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게 백서예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네. 이 백서가 한마디로 코인의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코인을 얼마나 발행을 할 것인지, 배분 비율과 상장 계획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무조건 오른다, 이거 대박 수익 보장이다, 이런 문구, 마케팅 문구만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그리고 유명 코인의 백서를 복제를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문 용어가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짜깁기를 한 느낌이 좀 난다,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고요. 또 특히 매달 수익 20% 약속, 이런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의 문구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특성상 원금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애초에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 원금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적금을 쌓아두는 게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네. 그러면 원금을 회수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원금을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호사로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정말 열심히 수사를 또 해주시고 요즘은 인터폴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수뇌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사는 사후적인 것이고 좀 회생 방법으로는 사기꾼이 잡힌 이후에 합의금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계좌 지급 정지를 시켜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돈을 나눠 갖는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 말고도 금융감독원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유료 리딩방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불을 좀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같이 오거든요. 정말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또 대출도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꼭 신중하게 투자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과 관련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정보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제안하는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은 정보가 아닌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냥 믿었죠. 채팅방에서 전문가가 특별히 저만 주식회사 관리해준다고 막 하는데 내 말 듣고 떼돈 번 애들 한 트럭이다. 너네 처음에는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믿었죠. 약정 수익률 안 나오면 어떻게든 다 보상해 준다고. 확실히 돌려주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사라지다. 저 이제 어떡하죠?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리딩방을 통한 1:1 투자 자문은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올바른 정보를 검색하세요. 올해 들어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괜히 나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투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박수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진짜 주식 열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네, 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 노리다가 한 번에 훅
잃어본 다음 후로는 좀 안전하게 ETF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잔고가 한 번에 훅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화랑이라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남들은 다 버는데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올해 초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5,000피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또 코스닥마저도 1,000스탁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쫑쿠, 두바이 쫀득쿠키를 남들은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못 먹어봤다라고 하면 왠지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인스타그램에서 다들 해외여행도 가고 오마카세도 먹고 하는데 나만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좀 공허해지기도 하고 또 소외감을 좀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심리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서다 보니까 나도 주식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나도 지금쯤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할 거고 아니면 이미 주식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불장이다 보니까 나도 지금 내 수익률 이 정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종목이나 매수 타이밍 같은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를 주식 사기꾼들이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주식 투자 사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상위 1% 미공개 정보라는 문구에 이끌려 비공개 리딩방에 입장한 A씨. 방장은 특정 투자 앱의 설치를 권했고 화면에는 수천만 원의 수익이 쌓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수익을 직접 확인한 A씨는 욕심이 생겼고요. 대출까지 끌어모아 총 2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출금을 요청하자 방장은 현재 금융당국 조사 대상이어서 수수료 20%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곧바로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인 걸까요? 네, 변호사님. 요즘 온라인에서 이런 종류의 리딩방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리딩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딩방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처럼 이끌어준다는 의미, 그리고 read, 읽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리딩방의 리더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어떤 시점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 종목이나 매수 시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즉 주식의 시류를 읽어주는 흐름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주식 리딩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어떻게 조금 모집을 하게 되냐면요. 포털 사이트의 광고나 SNS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식 무료 공부방 제공, 무료 급등주 추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여줍니다. 네. 광고처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봤자 손해보는 건 또 딱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나 좀 얻어볼까 하는 생각에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갑자기 매니저, 비서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는 어디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어디 증권사 대표라는 그 명함을 내세우면서 신뢰감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나 졸리 씨 또는 손흥민 씨, 투자로 유명해진 개그맨인 황현희 씨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리딩방이 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는 나오는 사람도 하는 이런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곳으로 좀 초대를 해주는데요. 이 채팅방에서는 매일매일 오늘의 2026년 2월 6일 오늘의 추천 급등주라는 식으로 종목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었네요. 성투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파이팅 넘치는 그런 문구들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본질은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받고 싶은 사람 또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함으로써 사기를 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씩 본가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 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메신저 톡방이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네. 아침마다 그냥 출석 체크하는 방이야 라고 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네. 관리가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리딩방 운영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누구나 투자 조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투자 자문업자, 즉 정식 투자 자문업자가 있고요.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면요. 자본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최소 1억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유사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해도 좀 등록을 할 수 있고 당장 영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될 뿐더러 운용 전문 인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이나 범죄 이력, 도덕성 이런 걸 또 별도로 따지진 않거든요. 네.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여서 앵커님께서도 지금 신고서 마련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수리가 되면 바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정말요? 저도 신고서를 내고 네. 이게 허가가 떨어지면 투자 자문,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진입 요건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인 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1년에 지금 2,000건씩 신고가 수리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든지 지금 업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소한 신고된 업체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파인이라고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이 있어요. 여기서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인지 정식 투자 자문 업체인지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파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신고된 업체인지 이 파인에서 확인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신고가 된 업체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는 모든 투자 자문이나 조언은 다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처럼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단체 대화방처럼 쌍방향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아, 대화를 하는 건 불법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1:1 개별 상담은 특히 더 불법입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별 회원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투자 일임 행위도 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계좌 비밀번호를 달라라고 해서 직접 매매를 대행한다라든지 또는 운영자의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라. 내가 돈을 굴려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거 전부 다 불법이고요. 셋째로 최소 수익률 보장, 손실 시 전액 보장처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전부 불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법 리딩방이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개인적인 메시지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하는 경우에 1:1 대화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조건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불법 투자 리딩방의 수법이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에 투자 리딩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 타겟층이 중년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중년층인데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수법이 활용된다고 해요.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사실 피해자들 중에 중년층이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버는 생애소득 자체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특히 은퇴를 할 시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 시드머니를 불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공부 또 투자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드머니가 별로 없습니다. 중년층,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많다 보니까 좀 사기꾼들이 많이 노리고 타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유명인 사칭 사기입니다. 정말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가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혹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은 대중적인 신뢰도가 되게 높은 경제학 교수라든지 잘 알려진 유명 투자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이끌어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AI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경찰 조사를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유명 그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도용을 해서 매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투자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 발전이 된 건가요?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기들이 막 춤추는 그런 영상들 인스타그램 릴스에 요즘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처럼 강의 영상 역시 특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강의 영상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목소리만 더딥힌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변조를 해서 7시마다 라이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랑 친밀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일 강의에 대한 복습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정보도 좀 교류를